이 돈을 받고 우리 태준 곁에서 떠나세요. 재벌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거액의 봉투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시험하던 그 여자가 이미 한 달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모든 걸 견뎌냈다는 사실을. 더 놀라운 건 그 며느리가 돈을 거절하며 했던 말이었다. 저는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 순간 70평생 완벽함만을 추구하던 시어머니의 마음속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모든 하객 앞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이 아이는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 여자의 진심이 재벌가의 닫힌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 감동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33세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태준 씨를 만난 거였어요.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사귄 지 6개월쯤 지나서였습니다. 하은아,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전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떨릴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강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시어머님, 윤명자 여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분이셨어요. 샤넬 수트를 완벽하게 입으신 모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리고 저를 관통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시라고요? 시어머님의 첫 질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집안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선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려. 그날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태준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지만 시어머님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과연 제게 맞는 일일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별장 단기 가사도우미 모집, 일당 20만 원, 일주일 근무, 교사 월급으로는 부족한 것도 많았고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전 그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죠. 설마 그게 시어머님의 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별장에 도착한 첫날 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윤명자 여사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 사모님. 당신이 새로운 도움이군요. 시어머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요. 전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려. 시어머님이 의도적으로 절 이곳으로 부른 거였어요. 들어오세요. 일이 많으니까. 전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날부터 시험은 시작됐어요. 시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청소부터 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네, 알겠습니다. 전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다시 하세요. 저기 창틀 좀 보세요. 먼지 투성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창틀은 깨끗했어요. 제가 이미 3번이나 닦았거든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절 시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었을 때
시어머님은 식탁에 앉으셨어요. 점심 준비했어요? 네.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전 주방에서 준비한 음식을 내왔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이었죠. 시어머님은 한 숟가락 드시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너무 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음식을 버리는 건 죄니까.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님은 정원 일을 시키셨어요. 화단에 잡초가 너무 많아요. 다 뽑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전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만 들어와요. 더우니까. 순간 전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예요. 들어와서 물 좀 마시세요.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시어머님도 마음 한편으론 저를 걱정하시는 걸까요? 저녁이 되었을 때 저는 시어머님의 방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그 아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요?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시험이 필요해요. 우리 태준이 결혼할 사람인데 그 정도는 견뎌야죠. 하지만 당신도 알잖소.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더군.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으셨어요. 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전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절 미워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만 걱정하시는 거였죠. 자기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님이 절 부르셨어요. 오늘은 2층 청소를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꽤 가팔랐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발을 헛디딘 겁니다. 청소 도구가 와르르 쏟아지며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으악! 순간적으로 난간을 잡았지만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님이 달려오셨어요. 제가 본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삐끗했을 뿐이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전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시어머님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일 계속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팔을 잡으셨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병원 가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전 그제야 시어머님이 정말로 절 걱정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시어머님은 제게 방에서 쉬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일은 내일부터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은 씨,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당신 정말 고집이 세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쉬세요. 그게 내 부탁이에요.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전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님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해 오신 겁니다. 발목이 아픈데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서 먹어요? 아니에요. 제가 일어나서 먹겠습니다. 앉아 있으라니까요? 시어머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상을 받았죠.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님이 상을 치우려 하실 때 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할게요. 발목 아프다면서요? 많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 일이잖아요. 시어머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그건 제가 본 시어머님의 첫 미소였습니다. 하은 씨는 참 고집이세요. 저희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어머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전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제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픈 주제였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도,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할 때도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죠. 저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사셨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오셔서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군요. 요양원 비용 때문에.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교사 월급만으론 부족해서요. 시어머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가셨죠. 전 혹시 실수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님이 절 거실로 부르셨어요. 하은 씨, 앉아요. 전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죠.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여기로 부른 건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네. 첫날부터 알았어요. 우연치곤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계속 일을 한 거죠? 전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모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사모님이 왜 절 시험하시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사모님은 태준 씨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두려우신 거예요. 제가 태준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 집안에 어울릴 수 있을지, 그게 걱정되시는 거죠. 시어머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맞아요. 난 평생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 완벽한 척하며 살았죠?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회장 부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게 이 집안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서 더 걱정됐어요. 당신도 나처럼 힘들까봐. 전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모님, 전 괜찮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태준 씨니까요. 재벌가든 평범한 집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하네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않으셨죠. 대신 가끔씩 차를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은 씨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웃어야 한다고요. 지혜로운 어머니시네요. 네. 저한테는 최고의 어머니세요. 시어머님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태준 씨가 얼마나 사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데요. 그 애는 착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난 엄한 어머니였어요.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칭찬해준 적도 별로 없죠. 전 시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시어머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 씨, 이걸 받아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사모님, 이건 너무 많아요. 일주일 일한 대가예요.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 비용도 포함된 거고요. 하지만 이건 시어머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순간 전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태준이와 헤어지세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시어머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모님,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래서 더 안 돼요. 이 집안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할 거예요.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요. 당신은 나처럼 살면 안 돼요. 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봉투를 시어머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건 모욕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전 태준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집 부리지 마요. 이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사모님이 정말 저를 위한다면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태준 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거려. 전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님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전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어머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사모님께, 사모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사모님이 저를 시험한 건 태준 씨를 사랑하셔서니까요. 그리고 저를 걱정해 주셔서니까요. 사모님은 저보다 더 외로운 분이에요. 평생 완벽한 척하며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전 사모님의 며느리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사모님께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드릴 거예요. 사랑을 담아 하은올림.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전 조용히 별장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너 어머니 집에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내가 왜 몰랐냐고. 미안해, 하은아.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배운 게 많아요. 어머니가 너 보고 싶대.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시네. 전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이틀 후, 전 다시 별장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들어와요. 네. 거실에 앉자 시어머님이 차를 내오셨어요. 그리고 제 편지를 꺼내셨죠. 이 편지를 읽고 밤새 울었어요. 사모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을 보호한다는 게 오히려 당신을 믿지 못한 거였네요.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죠. 하지만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랑을 숨겨야 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모님, 당신은 나와 달라요. 당신은 사랑을 숨기지 않아요. 당신은 진심을 드러낼 줄 알죠? 그게 얼마나 강한 거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은 씨, 우리 태준이를 부탁해요. 그리고 나한테도 딸이 되어줄 수 있나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와 딸로서요. 그로부터 석 달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하은아, 준비 다 됐어? 네, 어머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오늘 내가 하객들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보면 알아. 깜짝 놀랄 거야.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나가셨어요. 전 궁금했지만 곧 알게 되겠죠. 결혼식장은 화려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태준 씨와 제가 단상에 올라 서약을 마쳤을 때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이 아이, 김하은은 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 달 전, 난 이 아이를 시험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모욕으로. 하지만 이 아이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나를 걱정했어요. 나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단상으로 올라오셨어요. 평생을 완벽한 척하며 살았던 내게 이 아이는 가르쳐 줬어요. 진짜 강함은 사랑할 줄 아는 거라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거라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은아, 우리 딸 되어줘서 고마워. 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태준 씨도, 하객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우리는 꼭 껴안았어요. 그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시험,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어머니는 저와 태준 씨를 따로 부르셨어요. 너희 둘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태강그룹 지분 일부야. 법적으로는 태준이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 둘이 함께 관리해야 해. 어머니,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너희가 이 집안의 미래니까.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진짜 유산은 이게 아니야. 진짜 유산은 사랑이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이 집안에 가장 필요한 거야. 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뭘 가르쳐. 오히려 내가 너한테 배웠지. 우리는 셋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으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로서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저와 태준 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위중하십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어머니 병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너무 야위셨어요. 어머니. 하은아,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얘야, 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은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너 덕분에 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어머니,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하지만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는 이미 그걸 받았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을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신 채로요.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공개하셨어요.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 그건 저를 의미하는 거였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물려주신 건 재산이 아니라는 거려.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진심을 나누는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을 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차가운 눈빛, 저를 시험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에요. 어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되었어요.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죠. 이 아이에게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법, 진심을 나누는 법,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를요.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꼭 어머니가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사랑의 진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